자,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나는 소비자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좀 춥지만. 네. 근데 꽃샘추위라는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그렇죠. 봄에 진정한 그 인생의 봄을 맞기를.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너무 방송에서 광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니 오늘 네 그래요. 아니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 보여서 너무 취재만 하지 마시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유튜브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절대 피곤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물이 좀 더 괜찮다는 거 좀 많이 그래요. 말씀해 저도요. 주세요. 네. 자 오늘 소식 어떤 거죠? 네. 판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요. 네. 그러니까 주택 소비자들이죠. 이분들이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제9차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요. 네. 그 내막을 좀 취재해왔습니다. 제9차면 집회를 많이 하셨네요. 네. 뭐 어떤 일입니까? 네, 우선 10년 공공임대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년간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에 분양 전향되는 제도고요. 2003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고 10년 네. 동안은 월 임대료를 그러니까 월세로 거주를 하고 네. 후에 분양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거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가거나. 그렇죠. 네. 2003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이제 5년이 있었는데 2003년 이전에는 5년 공공임대주택만 있었는데 네. 좀 더 이렇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10년으로 늘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9월 이제 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약 10만여 대 세대가 분양 네.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도입됐고 네. 올해 9월에 이제 판교에 10년짜리 네. 공공임대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10만여 세대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분양 전환을 했는데 이제 올해 9월에 뭐 2,700세대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30년까지 10년이 돼서 이제 분양 전환이 될 시작이군요. 그렇죠. 10년간 여기서 월세 내고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2006년에 공급 당시에 분양가 시세는 그 당시에 분양가 시세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한 3억 9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재 시세가 그쪽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판교니까요. 네. 약 8억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시세 차익이 한 5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5년의 경우는 거의 한 시세 한 70% 수준으로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10년 공공임대는 계약서에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이인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시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10년 공공임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을 좀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들의 말 들어보시죠. 평생 처음 내 집 마련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10년 공임이 처음 생겨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그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LH 쪽에서는 10년 동안 살다 보면 내 집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홍보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정보 믿고 들어온 거죠. 저희 서민층이 많이 사는 10년 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로 한다는 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청약저축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데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하룻밤 사이가 지날 때마다 오르면 저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병이 생겼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아이고. 눈물도 흘리시죠. 이분들은 굉장히 절박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이게 신도시라고 해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민간 분양을 받았다면 사실 그 시세 차익을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데 사실 그 이제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 것들도 감수하셨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다.
있다곤 하더라고요. 이게 임대주택인 걸 모르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쪽 학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분 그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반장을 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에 사는 아이가 반장이 되도록 줄 수 없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수하고 그래도 어떻게 내 집 마련 하나 해보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막막하신 거죠. 게다가 이쪽을 좀 알아보니까요. 산운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19%, 12단지는 17%, 보틀단지 18%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성인계층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막막하시겠죠. 네, 장애인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는 한 아버지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딸 하나랑 아들 둘이 다 장애예요. 뭔 돈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들게 애들 병원 다니고 큰애가 30번 정도 입원했어요. 28인데 아직도 오줌똥을 싸요. 그러니까 힘들죠. 더. 청약자축을 넣고 10년이라는 거를 또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대에 있다가 지금 60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청약저축 부어서 이제 여기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집 마련 하나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에 이제 연세도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제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시세가 8억 원이면 네. 아까 10년 공공임대 계약서에서는 그냥 시세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집을 살려면 8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에 준하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60에서 70%만 내면 되는데 네. 이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뭐 청약주택 부었던 것도 사라졌고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막막하신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가 갈리는데요. 네. 문제가 이 시세 차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그렇다고 해서 이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역시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 왜냐하면 혜택을 받고 산 거니까 그렇죠. 싼값에.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또 이 시세 차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은 과연 합당하냐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런 그 시세 차익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한 1,880여 대 세대를 시세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에 LH에게 1조 원대 시세 차익이 돌아간다는 이제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LH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에요? 네, 직접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네. 이제 그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에게 돌아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공공임대 사업에 환원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어찌됐든 이 임차인들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거의 그 빈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공급할 때도 그렇고 분양 전환 시에도 그렇고 이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의사요? 그렇죠. 분양 전환을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당초에 이제 공급을 받을 때 또 분양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 뭐 10년 공유 아파트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공공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 그 기자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하는 당사자들은 내용은 다 다른데 태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떨려하면서도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전화했냐라는 귀찮음이 묻어있는 지금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공공임대 목적 달성은 본인들은 했고 그리고 이분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우리에게 시세 차익이 돌아가는 것이 우려된다면 전매 금지를 해달라. 우리는 투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인데. 네, 정말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 역시 이 중에서도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서 뭐 전매 금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공임대가 시작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한양대학교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 건설사가 가져갈 것인가, 몽땅 다 가져갈 것인가, 세입자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해 줄 것인가, 이 선택이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전에 뭐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하고 세입자들에게도 우선권을 주되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70에서 8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가 항상 집 이야기할 때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LH가 그 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거주의 목적으로 보느냐 이런 프레임 작동 하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에 관한 관점과 철학을 좀 분명히 가져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나는 소비자다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홍보하면서 제 얼굴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으실걸요 얘기했는데 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좀 무섭네요. 여러분 그냥 많이 들어오시라고 한 얘기예요. 다행히 악플은 아직 안 달렸어요. 네. 저 말고 우리 권지연 기자님의 맑고 밝은 표정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다음은요. 맑고 밝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네, 깨끗한 물 사용이나 음용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각종 정수기나 연수기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필터 제품도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 집도 사용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고요. 요즘 들어오는 건들은 또 소비자가 직접 다 검사를 해보시고 똑똑한 소비자들이세요. 그런 똑똑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들어온 제보건인데요. 분당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모 씨의 제보입니다. 주방 녹물과 염소를 제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필터 제품을 산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사용해보고 검사를 해봤는데 염소 시약을 구매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요? 네, 소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다른 데보다 좀 필터가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염소 필터링이 된다고 나와 있었고, 거기 또 광고에 그래서 이걸 식수로도 뭐 이렇게 막 밥 해 먹거나 음식할 때 이렇게 하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염소 테스트하는 시약을 구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반 수돗물이랑 똑같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필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필터를 새로 갈고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그분 댁에 가서 직접 또 다 검사해봤습니다. 수돗물 그리고 필터 낀 이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정수기 물. 그런데 정말 노란색 물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필터기에 하는 일은 필터하는 일밖에 없는데 필터기가 그걸 안 하면 도대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은 업체 쪽에 의뢰를 했을 때 저희 쪽에는 지금 무반응으로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미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과대 광고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더 비싼 제품 쓰면 괜찮은데 사실은 요 제품은 우리가 과대 광고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뭐 인정만 한다고 끝날 수 있어요? 처벌은 안 받아요? 처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이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과대 광고라든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내에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그리고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수기 같은 거 정수기 같은 거 렌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뭐 계약 해지라든지 해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위약금 같은 거 안 물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공정거래위원 법에 물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어주지 않도록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도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그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비자법에서도 그렇게 아마 돼 있겠죠. 그렇죠. 네. 렌탈 서비스업의 경우 그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 해지 당연히 아무 어려움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네. 아, 저희 집도 오늘 정수기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번 검사해 보시죠. 아, 그러게요. 네. 집에 가면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 나는 소비자다. 권지연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